이게 정체성 변화의 핵심 비결이다. 즉, 뭔가를 더 잘하고 싶으면 결심을 할 게 아니라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다. 자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도록 세팅을 하면 나는 저절로 열심히 살게 된다. 자유의지니 노력이니 진정성이니 따위에 듣기 좋고 허망한 것들을 믿는 대신 나를 훈련시킬 운동장을 만들어 스스로를 밀어 넣는 게 핵심이다. 안녕하세요, 밀레니얼 책방입니다. 최근에 자기계발을 넘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자청이 쓴 역행자입니다. 자청은 최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청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버이자 사업가입니다. 아트라상이라는 연애 상담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마케팅 회사, 전자책 회사, 북카페 등을 연속적으로 창업하고 또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청이라는 말은 자수성가 청년이라는 뜻인데요.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대기업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지만 현재는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이 좀 독특한데요. 역행자라는 뜻은 이 순리자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타고난 유전자의 본성과 뇌가 시키는 방향대로 살다가 끝나는데 역행자는 이걸 반대로 이용해서 결국 경제적 자유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책의 핵심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은 역행자가 되는 7가지 단계를 말하는데요. 1. 자의식 해체, 2. 정체성 만들기, 3. 유전자 오작동, 4. 뇌 자동화, 5. 역행자의 지식, 6.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틴, 7. 역행자의 쳇바퀴. 이렇게만 보면 딱 와닿지 않죠? 제가 알기 쉽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의식 해체 단계입니다. 이 책 59페이지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자의식이라 생각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프라이드, 이 자존심입니다. 매번 인터넷 댓글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도 사람은 절대 자기의 잘못과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여우의 심포도 아시죠? 여우가 저 높은 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먹고 싶은데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에이, 저 폴은 어차피 쉬어서 뭐 맛도 없을 거야. 뭐하러 따먹냐. 이렇게 혼자 단정 짓고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이 과잉 자의식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 그냥 운이 좋았으려니 하고 생각하거나 부자들은 다 욕심덩어리고 뭔가를 속이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했다고 보는 거죠. 내가 쳐다보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감히 사귈 생각도 못하면서 속으로는 저런 여자는 분명히 사치가 심할 거야. 이런 식으로 속으로 깎아내립니다. 왜냐? 내가 돈을 벌 능력이 없다는 거, 내가 저런 멋진 여자를 만날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거든요. 순리자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얻는 것보다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책에 나온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들은 왜 연애에 실패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많이 안 해봤기 때문이다. 별로 경험도 없으면서 마음속에는 판타지와 자기만의 룰로 가득 차 있다. 연애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관심과 자원을 주고받는 일인데 나라는 존재가 너무 소중한 이들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받아주는데 서투르다. 옷자락을 적시지 않고 물놀이를 할 수 없듯이 자아에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으면서 연애를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상처 입지 않는 것만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 보는 눈이 없고 남자 심리도 모른다. 자, 그렇다면 자의식을 해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자기가 멍청하고 못났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요새 많이 하는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자기를 3인칭 시점으로 보듯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질투하는 대상보다 내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발전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이걸 인정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변명하고 핑계대는 사람이 되느냐, 자기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사람이 되느냐의 시작이 자기애로 똘똘 뭉친 자의식을 싸그리 무너뜨린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는 정체성 만들기입니다. 자의식을 해체했으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체성을 쌓아야겠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백날 헬스 유튜브 본다고 될 게 아니라 하루에 팔굽혀펴기 10개씩 매일 하는 게 낫죠. 친절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고 싶다면 그냥 기분이 좋든 나쁘든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무조건 먼저 인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을 만드는 지름길은 환경 자체를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평소에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매일 하루에 100개씩 팔굽혀펴기 하는 거 솔직히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근처 헬스장에 1년짜리 PT 회원권으로 100만 원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아까워서라도 일단 헬스장은 가겠죠. 그 다음엔요? 본인이 운동하기 싫어도 옆에서 트레이너가 악소리 날 때까지 운동시킵니다. 저도 작년에 헬스를 1년 동안 다녔었는데 옆에 트레이너가 있을 때랑 저 혼자 할 때랑 확실히 다릅니다. 트레이너가 있으면 진짜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죽을 힘을 다 짜내서 하는데 혼자 할 때는 한 70에서 80% 수준까지밖에 힘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 어떤 분야에서 뭔가를 배울 때는 무조건 돈을 내고서라도 최대한 옆에서 컨설팅 받으면서 배울 수 있는 걸 추천합니다. 사실 유튜브 블로그에 웬만한 정보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혼자서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게으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면 강제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재테크 공부도 혼자 독학하는 것보다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그룹 스터디로 하는 게 여러모로 낫습니다. 달리기를 잘하고 싶다면 혼자 뛰지 말고 동네 러닝 크루에 가입해서 나가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 안에 들어가면 그 집단에서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저자는 스스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기면 그걸 일부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이걸 지키지 못했을 시 벌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 책을 쓸 때도 계속 차일피일 원고를 미루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내에 책을 못 쓰면 편집자한테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결국 책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정체성을 만드는 방법은 습관. 습관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자기를 밀어 넣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유전자 오작동입니다. 바로 유전자의 본성을 거스르라는 건데요. 근데 유전자의 가장 큰 본능이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입니다. 유전자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내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는 위험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집단 생활을 했잖아요. 같이 살면서 사냥도 하고 먹을 것도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 만약 속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전에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음식에 손대면 그 자체가 생존이 안 되는 거죠. 평소에 안 가던 곳 가다가 맹수나 독사를 만나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본능이 아직도 우리 유전자에게는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남들의 생각에 반하는 일, 전에 하지 않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다르죠.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고 해서 목숨을 잃을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의 본능을 거슬러서 사람들의 고정관념, 안정지향적인 인생을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뇌 자동화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독서와 글쓰기를 하라는 건데요. 매일 2시간씩 독서와 글쓰기에만 투자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자청은 장담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사업과 투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사업과 투자는 의사결정을 잘 내려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의사결정을 잘하는 뇌 근육을 키우려면 책 읽기와 글쓰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무슨 작가가 될 생각이 없는데 무슨 독서와 글쓰기를 2시간씩이나 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게 책을 읽건 유튜브를 보건 새로운 정보를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뭔가를 배우고 싶을 때 그걸 남한테 가르쳐보는 것만큼 실력이 빨리 느는 게 없다고 말하거든요. 남한테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하는 지식이 정리돼 있어야 하잖아요. 저도 책을 리뷰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책을 읽고 아, 그렇구나 끝내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해야 가장 쉽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내용이 훨씬 머리에 더 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책을 사서 읽지 않고 전자책으로 읽거나 도서관에서 빌렸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둔 다음에 나중에 제가 다시 듣습니다. 그러면 책의 내용이 진짜 확실하게 남아요. 여러분도 어떤 내용을 확실하게 마스터하고 싶으면 먼저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그걸 여러분 목소리로 녹음한 다음에 다시 들어보세요. 나중에 누군가가 그 내용을 물어보면 아마 자동으로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될 겁니다. 5번째는 역행자의 지식입니다. 자청은 A급 지식 한 가지보다 B급 지식 서너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강력하고 대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요. 타이탄의 도구라는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죠. 쉽게 말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한 변호사보다 평균 이상의 성적과 마케팅, 심리학을 공부한 변호사가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전공 과목만 잘 아는 의사보다는 한의학이나 심리학까지 이해하고 있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처방을 더 잘 내려줄 수도 있겠죠. 마지막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핵심 비결입니다. 결국 돈을 버는 핵심 비결은 내가 남을 편리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이폰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편리하게 만들어줬죠. BTS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저는 당장 사업을 시작하기보다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편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지금 행복하게 못 해주는데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의 크기가 커지는 만큼 여러분의 부의 그릇도 커집니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떡상하는 종목을 알거나 무슨 부동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개념이 또 책에 등장하는데요. 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에 나온다는데 세상에는 기버, 테이커, 매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기버는 퍼주는 사람, 테이커는 받기만 하는 사람, 매처는 딱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구조를 보면 주로 가장 아랫단에 기버가 있고 중간 단계에서는 매처와 테이커가 있대요. 그리고 가장 상류층에 기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류층에 사는 기버들은 한마디로 테이커들에게 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 테이커들은 절대 상위 1%의 찐 부자들이 아니고 약한 사람 등치면서 사는 사기꾼들이나 졸부거든요. 반대로 이 상위 1%의 기버들은 이미 자산과 힘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이 기버들은 원래 성격대로 마음껏 베풀수록 더 돌아온다는 걸 아는 겁니다. 손흥민, 김연아, 유재석, 아이유처럼 평소에도 인성 좋고 기부도 잘하는 상위 1%의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이런 원리를 잘 아는 기버들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착한 마음과 좋은 태도를 갖고도 그걸 인정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면 그건 아마도 주변에 테이커들만 있는 시궁창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버 마인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 매처를 찾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상위에 있는 기버들은 최소한 매처 아니면 기버와 어울리지 절대로 테이커들을 만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매처를 통해 성공의 발판을 잡고 주변에 있는 똥파리 테이커들을 끊어내야지만 궁극적으로 진짜 부자들인 기버들과 선순환 시스템에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라는 틀에서 벗어나라. 책을 읽고 글쓰기를 하면 반드시 뇌가 발달한다. 그래서 재료가 쌓인 다음에는 내 능력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도해라. 이 책의 후반부에는 누구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무자본 사업 아이템까지 부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책을 직접 구매하신 분들에 대한 예의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요즘 물가도 너무 오르고 금리도 올라서 정말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을 접어야 하나, 나는 사업 체질이 아닌가 보다 생각이 들던 때에 다시 한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투자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닫고 제 정체성을 다질 수 있었던 책이었네요.
제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밀레니얼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